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시라는 것입니다. 이 시는 아마 중국어 학습자가 가장 먼저 배우는 그런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그런 동사가 아닌가 싶네요. 이 시를 우리가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 네이버 사전에 검색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많은 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거의 한 20개쯤 되네요. 네. 이런 20개나 되는 엄청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몇 개만 가져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我是学生. 나는 학생이다. 이 후자가 전자의 종류를 나타내는 거죠. 자, 펜을 한번 쓰고요. 후자가 전자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후자가 전자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이 시가 후자가 전자의 종류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는 我是小王, 나는 샤오왕이다. 이 시가 전자와 후자가 같음을 나타냅니다. 또 이것은 我是新买的, 이것은 새로 산 것이다. 이 시가 후자가 전자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속성. 시가 이 두 개를 연결해서 속성을 나타내게 합니다. 后面是原则, 后面是原则. 후자가 전자의 존재를 나타냅니다. 즉 이 시는 존재를 나타낸단 말이죠. 그 다음 是谁这么说的?是谁这么说的? 문장의 앞에 쓰여 어감을 강하게 한다. 즉 이 시의 역할은 어감을 강하게 한다는 것이죠. 这是是什么?这是是这是,那是是那是. 이 일은 이 일이고 저 일은 저 일이다. 이렇게 시의 앞뒤에 같은 명사나 동사를 사용하고 이와 같은 두 개의 구문을 연용하여 양자가 무관함을 나타낸다 라고 하네요. 여기에 시의 기능이 이것이라고 하네요. 이 외에도 엄청난 많은 의미나 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의 의미들이나 상황성을, 그 많은 의미와 상황성을 하나하나 고려해서 이 시를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것이 사실은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시라는 것을 좀 더 개인적으로 쉽게 생각하고 이것을 좀 더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저는 시는 그냥 무엇이다 이것과 대응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는 무엇이다와 대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무엇이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6가지 예문을 보면은 모두 이다라는 것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이다, 여기도 이다, 여기도 이다, 이다. 이거 누가 이렇게 말하더냐, 이것은 누가 이렇게 말한 것이냐 라고 우리가 좀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겠죠. 오히려 위의 것이 누가 이렇게 말하더냐 라는 것이 의역을 한 것이고, 이게 오히려 좀 더 직설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죠. 누가 이렇게 말한 것이냐, 그래서 이냐는 마찬가지로 의문문 형태여서 그렇지 이다 라는 겁니다. 뜻이 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어거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시가 이다라는 것은 누군지 다 아는 사실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보면은 시가 그냥 이다겠구나, 단지 다른 게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我是炒饭, 저는 볶음밥입니다. 이것이 나와 볶음밥이 같은 건가요? 나의 정체가 볶음밥인 건가요? 또는 저의 속성이 볶음밥인 건가요? 그러면 저의 속성이 볶음밥인 건가요? 이거 아니죠. 이것은 我是炒饭이라는 것은 제가 시킨 것은 볶음밥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런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철수, 영희, 희준, 가영이 4명이서 식당에 갔는데 이 철수가 모두 각자 주문할 메뉴를 받아 적고 있습니다. 자, 한 분씩 무엇을 주문할 건지 말해주세요 라고 철수가 말을 하네요. 그러면 영희가 저는 군만두를 시킬 겁니다 라고 하고, 희준은 그럼 저는 짜장면이 좋겠네요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영이가 저는
볶음밥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가영이는 我是炒饭 이라고 저는 볶음밥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게 가영이 자기 자신이 뭐 정체가 볶음밥이거나 자기 자신의 뭐 장소, 뭐 존재, 속성, 이것이 볶음밥인 건가요? 아니죠. 제가 주문할 것은 볶음밥입니다 라는 뜻이죠. 우리도 심지어 이렇게 많이 쓰지 않겠습니까? 저는 짜장면이요, 저는 우동이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죠. 자, 가정 또 보면은 두 번째 가정, 영희씨는 짜장면 시키셨지요? 라고 물었는데 영희가 아니요, 저는 볶음밥입니다 라고 우리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不是我是炒饭 저는 볶음밥입니다. 아니요, 저는 볶음밥입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저는 볶음밥을 시켰습니다 라고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은 A, C, B에서 C는 단지 A와 B를 연결하는 기능만 합니다. 이 C는 단지 A와 B를 연결하는 기능만 합니다. 그래서 이 C를 개사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 개가 있다 또는 매다, 묵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C가 갖는 의미는 문맥과 상황에 따라 적절히 또는 적당히 추측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어떤 정해진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나 라는 키워드가 있고 여기 학생 1학년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직업이 무엇입니다 라고 물었는데, 나는 학생입니다 我是学生이라고 이 시를 이용해서 나와 학생을 연결하는 거죠. 단지 의미는 그냥 아까 시는 제가 무엇이다 라고 했죠. 무조 해석이 나는 학생이다, 나는 학생입니다 라고 그냥 그렇게 해석만 하는 겁니다. 대신에 그 말에는 나의 직업이 학생이라는 그런 문맥적으로 의미를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당신은 몇 학년입니까? 라고 했는데 我是一年级 단지 내가 속한 학년이 몇 학년, 내가 속한 학년이 1학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를 통해서 나와 1학년을 연결하고 문맥, 몇 학년이라는 문맥의 상황에 따라서 이 시는 몇 학급 또는 학년인지 몇 학급인지 몇 학년인지에 대한 것을 묻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단지 해석은 나는 1학년이다 라고만 해석은 하지만 그 문장 자체의 의미는 나는 1학년의 학급을 1학년의 학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학년은 1학년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A는 B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냥 A, C, B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므로 이 C를 각 의미별로 정해진 의미별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C는 그냥 무조건 무엇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범용적인 표현에 다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시와 르를 붙여서 이것을 무엇이 되었다 라고 설명하는 곳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자, 我是大学生了 나는 대학생이 되었다, 나는 대학생이 됐다, 我是大学生了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되었다가 조금 의문입니다. 이것을 나는 대학생이 되었다 라고 우리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안 됩니다. 엄밀히 말해 안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그냥 나는 대학생이다 이기 때문입니다. 아까서 말씀드렸지만 시는 그냥 무엇이다 라고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我是大学生了 라고 해도 나는 대학생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이구나, 고등학교 잘 다니고 있니? 라고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대답으로 저 대학생입니다, 저는 대학생입니다, 我是大学生了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자, 이때 이 러를 이용해서 이 러가 있음으로써 이것을 문마조사를 러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가정, 추측 등을 수정하는 뉘앙스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Q 질문자는 내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추측이나 가정을 하고 있는데, 내가 대답하는 사람, 내가 그것을 수정하는 거죠. 그 잘못된 가정이나 추측을 수정하는 뉘앙스로 저 대학생입니다, 저 대학생인데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때 我是大学生了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에 있는 러, 문마조사 러는 이 동사의 의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동사의 의미 또는 해석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문장 전체에
뉘앙스를 나타낼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씨는 그냥 그대로 무엇이다 라는 겁니다. 무엇이 되었다가 아니라 무엇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러는 무엇이 되었다가 아니라 그대로 무엇이다 라는 겁니다. 네, 영상 재밌게 보셨습니까? 시는 해석 자체는 단지 무엇이다가 되며 이 시는 단지 이 전자와 후자를 연결하는 역할만 할 뿐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문맥과 상황에 따라 적당히 추측이 된다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